어, 여쭤볼 건 많은데 좀 그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보면 이제 2.6% 한국은행 좀 제시를 했잖아요. 추가적인 경제 성장률 상승 압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소비 쿠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. 지금 수출 중심의 이제 성장 기여도가 매우 큽니다. 사실은 반도체 중심의 기획연구소 장관님, 네. 한국은행 총재님하고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네. 한국은행의 기존 그 재정 승수, 그러니까 조세 지출에 대한 재정 승수가 0.2에서 0.4로 왔어요. 그러니까 100만 원 주면 20만 원 내지 40만 원밖에 못 쓴다. 이게 한국은행 기존 주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정부의 이전 소득도 조세 지출과 같다. 이렇게 주장했던 게 한국은행 기존 주장이었어요. 근데 한국은행이 보고서도 내고 재정 승수 관련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소비 진작, 순소비 진작 효과까지는 보고서를 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조세현도 지금 업무보고서에 써 있고 민주연구원 저희 민주당의 민주연구원도 재정 소비 승수를 구했어요. 뭐 이제 이게 조사 방법, 그다음 조사 시간, 기간을 언제까지 두느냐 승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게 여러 고민들은 많지만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. 왜냐하면 순소비 효과가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은 0.433으로 순소비 증가가 그리고 한국은행도 순소비 진작 효과 계수가 0.309라고 했어요. 그러면 재정 승수 쪽에서 보면 일보다 훨씬 크다는 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래서 기존의 재정 승수 관련된 기존의 어떤 그 원칙이라고 하나 한국은행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은 지금 이 보고서로 사실은 탄핵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한국은행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해서 저는 이 내수 진작을 위해 아주 중요한 어떤 재정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은 여러 의원님들이 좀 말씀하실 거고 저도 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, 총재님. 이제 인플레이션을 되게 이제 걱정하시는데 이 통로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. 첫 번째, 한국은행 업무보고서에 보면 증시 자산 소득 증가, 그래서 수요 측 상방 압력이 세다. 이렇게 좀 진단을 하셨어요. 근데 엊그저께 나온 OECD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게 OECD 관점입니다.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일단은 이 비용이 상승한 데서 일단 그 비용 압력이 있고요. 그리고 네, 수요 그러니까 압력도 좀 그 있습니다. 통로를 보자면 예, 비용이면 이제 생산자 물가부터 이제 오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렇습니다. 고환율이잖아요. 네, 지금 고환율 구조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최종적인 해결도 좋지만 그 전에 수요 공급에 의한 해결도 있다. 네, 이를테면 국민연금의 통화 수합도 한국은행 제시했잖아요. 네, 근데 국민연금 간 해외 투자 기관 간 통화 수합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.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는 달러 유보금들 국내에 투자가 있으면 나가도 좋지만 투자하기 직전까지 국내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건 경제 정책적으로 풀 수 있고요. 예. 그래서 환율 시장의 수요 공급 구조를 개선만 하면 환율 상승 압박을 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여지가 많다. 그러면 중동 전쟁의 변수를 좀 제거를 하면 고환율 시장의 그 환율 시장의 외환 시장의 지금 수요 공급 질서를 조금만 바꿔주면 환율 안정에 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. 최종적으로는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그 전에 경제 정책 당국과 얘기할 것들이 많다. 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증시 자산이 조금 저는 걱정되긴 합니다. 왜냐하면 부동산 대기 자금으로 이제 고일 수 있어. 근데 부동산도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지금 반도체 가격도요. 지금 생산자 물가를 자극합니다. 그런데 7배, 8배씩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랐어요.
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없어요. 예, 1분 더 드리세요. 이를테면 물가의 일단 원유, 유가, 중동전쟁,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 여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물가 고통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이 됐습니다. 그렇죠?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금리를 또 올리게 되는 순간에 그 고통은 또 전 국민에게 해당이 됩니다. 그러면 이 구조에서 국민들은 이중 고통을 느끼게 되고 특히 고용 시장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. 특히 청년들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노동 시장의 푸시를 통한 인플레이션 압박은 저는 적다. 또 수요의 압력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박은 적다. 다만 그 시장별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좀 해결하고 나서 기대의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의 폭들도 저는 총재님께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상황. 네, 그렇습니다.